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25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무기 추구와 기타 악의적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란 정권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과 용기를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 국정연설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2기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 뒤에는 민주당을 대표해 버지니아주의 애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대응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미 건국 25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경제정책을 포함한 행정부의 주요 성과를 부각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의 독립과 탁월함이 빛난 250년의 영광을 기리고 미국 영웅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전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국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애국적인 미국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설의 상당 부분이 경제 분야에 할애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이 초래한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왜 대통령과 공화당이 더 적임자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 가족 추모사에 참석해 경제 문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정책과 관련해서 레빗 대변인은 미군의 해외 성과를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말살했다고 표현한 작년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 성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어 대통령은 해외에 잔존하는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정연설은 미 대통령이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대상으로 행하며 저녁에 TV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 소속의 애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당을 대표해 대응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VOA 방송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민주당의 대응 연설까지 한국어 동시 통역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단파 9310kHz를 통해 라디오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으실 수 있고 VOA 한국어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X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청취 바랍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무기 추구와 기타 악의적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란 정권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정권을 다루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여준 것처럼 필요하다면 미국 군대의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서 이곳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이 이란 정권과의 잠재적 전쟁에서 미국이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 합참 의장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만약 군사적 차원에서 이란과 맞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과 용기를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 외교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수요를 뒷받침할 강력한 미국 군수 생산 기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4주년을 맞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과 엄청난 용기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중재해왔으며 지난주에는 스위스에서 최근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독립을 지켜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의 전사자 추모비 앞에서 연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젠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확신한다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와서 우리의 삶과 투쟁을 두 눈으로 보고 우리 국민과 이 고통의 무게를 직접 느껴봐야만 이 전쟁이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매주 5천 명에서 7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대부분 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일을 앞두고 앤드루 퍼즈더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와 매튜 휘테거 주 나토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력한 미국의 군수 생산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조직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집중 공략해 사이버 금융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24일 공개한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서 천리마라는 이름의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활동이 국제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프레셔 천리마가 지난해 2월 감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사이버 금융 범죄에 주목하고 이 조직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통해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개발 관련 접속 권한을 빼냈고 이 권한을 악용해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인프라에 침투한 뒤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가상 지갑으로 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정연두 한국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을 향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